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에 불이 지펴지길 바랬더니 불은커녕 찬물만 잔뜩 끼얹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의 불씨는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코인에서 해답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84% 하락하면서 다시 5,900포인트대로 내려왔죠. 나스닥 지수까지 0.91%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내려앉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과의 회의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투심을 더욱더 위축시켰는데요. 여기에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까지 시장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이슈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첫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된 얘기부터 이더리움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죠. 첫 스테이블 코인인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바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실제로 법안이 최종 승인을 받아서 법률로 확정된다면 크립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도달하게 될지 또 최종 승인을 받아서 암호화폐 산업의 첫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50만 개 이상의 이더가 추가로 스테이킹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덕분에 유통량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8%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이 스마트 계약에 잠겨 있으면서 장기 보유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매도 이력이 전무한 이더 보유 계좌의 총 보유량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스테이킹 물량의 급증은 유통량 감소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 회복까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 이슈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면서 이더리움의 가격도 속수무책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승 모멘텀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분석들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이더리움이 과연 촉매제를 만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이 다시 한번 내림세를 겪고 있습니다.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 2% 넘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10만 4천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2,500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XRP는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15달러 부근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인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XRP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2.5% 넘게 빠지고 있고요. 수익 코인이 조금 더 크게 빠집니다. 5%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죠. 밈코인단에서도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반이 내려앉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씨 살아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리스크 관리의 달인 시그널 드림의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는 좀 여름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이 불쾌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아이슬란드, 참 추운 곳이죠. 그쪽으로 여행을 보낼 수 있는 투자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날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추운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자금 확보를 위해 전략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출연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세세한 시장 전략들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정진영 전문가님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얘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등장과 동시에 뭔가 시장에 지금 급변하는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제적인 네. 정서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금리 인하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주면서 갑작스러운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네. 결국에는 국제적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제 준비가 됐던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던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갑작스러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갑자기 발생된 전쟁이라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겁먹지 말고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충분히 투자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지금 PPT 자료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 개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에게 핵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이념적, 군사적, 지정학적 주요 요인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군사적인 내용, 핵을 만드는 내용 때문에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정쟁이 난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 역사적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일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장은 충격이 오긴 오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의 눌림목 아닌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고 누군가는 네네. 하락의 시작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단기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토대로 해서 어쩌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찾아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나스닥 차트의 흐름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조정 아닌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비트코인과 조금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그 내용과 동시에 하락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충분히 지지선을 지키면서 아직까지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잠깐 그러면 조금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이 정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혼조세, 행보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국제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슈는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게 당장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접근한 방식을 만들 때다,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상승 기조는 남아있다. 희망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쵸.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위험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 네.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 차트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국지전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맞아요.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투자금 다 뺄 때입니다. 다 빼, 그래요? 도망가자 이런 오. 느낌인데 근데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아무래도 봉쇄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경제학자들 및 정쟁학자들이 이제 주 내용이고요. 그냥 단기적인 뭐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만들지 마. 나 만들 거야. 간단한 우리 그 집안 싸움 같은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는 얘기가 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조금 물러서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확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확전은 지금 현재 뭐 어제 제가 자료에는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미국이 또 개입을 했어요. 그쵸. 근데 미국이 개입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면 2주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시장은 이제 확신이 생기면 그 방향성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1주에서 2주 그리고 내일 있을 금리 발표 이후부터는 충분히 시장이 안정성을 가지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내일 새벽에도 또 중요한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금리 동결인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스탠스가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쟁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2주 내로는 뭔가 좀 가닥이 잡힐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전에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역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모사드라는 전투 이런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그 코인 시장에는 단기적인 이제 그런 쇼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가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이 시장의 심리를 읽어보자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공포에 살아라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관망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진짜 뛰어들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매수해라라는 쪽이실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이 좋은 부분이고요. 정말 지금 이제 헷갈리신다거나 지금 이제 이 시드머니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시드머니 자금이 물려 계신 분들은 네. 관망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네, 좋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뉴욕 증시도 여기 때문에 지금 짓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원유 가격은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많은 내용을 보니까 이제 150달러까지 상승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150요. 이 150달러까지 상승이 되는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단계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유 차트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원유 달러가 9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90달러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 되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승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원유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그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봉쇄까지 나타나야지만 150달러까지 갈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9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봐주고
두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안에서의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제가 비트코인 중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크립토 시장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시장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오. 우리가 알트코인이든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오. 여기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비트코인이 102K를 지킬 수가 있냐 없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102K가 무너진다면 100K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상태에서 무너진다면 이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104K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3.3K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쟁 터졌을 때 갈라라든지 이더리움, 리플 등도 동반 안정적으로 상승을 주고 있는 부분이었고 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쟁 이슈는 단기적인 하락을 줬지만 시장에 이런 그 크랙이라고 부르죠. 차트 크랙. 이렇게 크랙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으로서는 102K 진짜 깨질 가능성도 있으려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만 달러 위로 올라온 다음부터는 너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10만 달러가 깨지는 것 자체가 약간 상상이 안 가는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 밑으로 근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무조건적으로 지키면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스윙이라 부르죠. 그쵸.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항상 가능성을 네, 열어둬야 맞습니다. 된다. 떨어지게 된다라면 한 번 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또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 정진영 전문가님께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으로서는 10만 달러 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10만 달러 이제는 안 깨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투자 시장에서 100%란 없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전략만 잘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향후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나는 전문가를 통해서 듣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스캔해서 입장을 하셔야 저희 방송 끝난 다음부터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차트적으로 보고 봤을 때는 현재 보시면 일단 108K 지지선에서 저희는 현물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현물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사야지만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쵸. 중요한 부분은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 지지선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저항선이 무너졌을 때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구나, 비트코인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매수 들어가셨다가 아마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갑자기 소주의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108K 지지를 했을 때 현물을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2K에서 6K 부근에서 반등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관망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시드머니가 풍족하다,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타점 잡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10만 4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뭐 네네. 108K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108K 지지선 현물 매수 타점은 굉장히 안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108K 지지선에서 이제 우리가 평균 단가를 잡는다라고 하죠. 물을 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렇죠. 그 타점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타거나 이제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4K에서 106K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108K까지 올라가는 걸 지켜봤다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자료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바이낸스에서 청산 히트맵이에요. 오. 지금 보시면은 이 지날수록 저항선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노란 선에 보시면 이 선에 보시면 108K 부근이에요. 108K 부근을 돌파해 버리면 111.2K는 오더블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 추가적인 118K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뭔가의 매물대가 몰려 있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청산이 다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위로 상방으로 많이 열려 네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이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상에서의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온체인 지수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고래 기관계 및 고래 지갑에서는 지금 팔지 않고요. 지속적인 오.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관계보다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후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시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됩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기관들, 고래들은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라는 데이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비트코인이 잘 살아 있어야 알트코인들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도미넌스라 부르죠. 일단 비트코인 쪽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8K 돌파 여부를 보고 이 시장의 자금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알트코인을 봤을 때는 섣부르게 지금 전략을 세워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장기적 투자가 굉장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리스크를 이제 키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결론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중동의 이슈, 단기적인 이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알트코인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시장을 관찰하실 때 이런 요약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매크로적인 이슈부터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알트코인 전략들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